네, 1번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장소, 시기,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성향도 뽑아볼게요. 태양이랑 화성, 상대방 분의 에너지는요. 일단 되게 무게감 있는 사람이고요. 막 깨발랄하고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아둔 돈이 좀 많으시다든지 고연봉자라든지 뭐 집이 좀 잘 사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조건 같은 거 있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말수가 굉장히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나오네요. 카리스마는 굉장히 넘쳐. 그리고 아무래도 생긴 거는 못생긴 쪽보다는 잘생긴 쪽, 예쁜 쪽에 속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마음을 조금 빨리 안 열어요. 상처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사랑에 대해서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1번님한테는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와 있죠. 이 색감을 가진 우리 1번님은 그 사람한테 진짜 비타민이거든요. 한마디로 1번님만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활력을 되찾게 되고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 1번님은 그런 비타민C 같은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1번님한테만큼은 그 사람이 마음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편하고 빠르게 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게, 상대방 분한테는 갈색이 2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땅의 색깔이에요. 땅. 근데 나머지 색깔들이 조금 어둡죠. 검은색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눅눅하고 축축한, 막 이끼가 막 잔뜩 피어있을 것 같은, 곰팡이 필 것 같은 약간 그런 땅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번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주황색은 양기거든요. 한마디로 햇빛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나무와 같다 볼 수 있고, 또 주황색이 그런 양기이기도 하면서 결실, 열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님한테도 그 사람이 필요해요. 나무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화분이 필요했는데 그 상대방 분을 만나시는 거죠. 또 그 상대방 분 입장에선 나무가 필요했는데, 햇빛이 필요했는데 우리 1번님을 딱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궁합적으로도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분께서 상처가 좀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게 조금 단점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밝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많은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난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도, 상대방 분은 진심으로 상처를 받는다든지 자존감 낮아한다든지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말조심을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또 마침 반투명 색깔이 우리 1번님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반투명 색깔은 필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필터 없이 그냥 막 뱉어버린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1번님한텐 필터가 있으니까 눈치 빠르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신경이 거슬려 하지 않도록 말을 예쁘게 잘, 필터링을 잘 거쳐서 소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1번님한테 더 빠르게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 분은 굉장히 착실하고요, 성실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여자든 남자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뚝뚝해서 그렇지 좀 가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1번님한테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없게 다 알아서 해주실 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은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해주고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은 계속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1번님한테도 헌신하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끔은 짠돌이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처럼 아껴야 잘 살지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님의 입장에선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1번님한테 들어와 있는 이 주황색은 사실 모으는 것보다 좀 즉흥적으로 돈을 쓰는 데에 가까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분에 비해서 우리 1번님은 약간 돈 쓰는 데 있어서 기분파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우리 1번님이 돈을 좀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할 수 있고, 우리 1번님이 봤을 때는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짠돌이 아니냐, 짠순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두 분이 그래서 잘 만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 쓰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모으는
보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잘 보고 우리 1번님은 또 쓸 때는 또 잘 쓰고 보고 쓰고가 잘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아끼느라 자기 옷도 안 사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1번님은 막 예쁜 옷 이거저거 사가지고 그 사람을 꾸며주고 입혀주겠죠. 솔직히 1번님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막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뭐 때문에 버는데 솔직히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추운 날에는 보일러도 좀 틀고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좀 틀고 뭐 그렇게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버는 게 돈이기도 하고 가끔은 좀 유흥도 좀 즐기면서 쓰려고 버는 게 돈인데 그런 걸 너무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1번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냥 뭐랄까 삶의 낙이 너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번님 같은 어떤 햇빛을 만나게 되면서 또 나무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배우게 되실 거고 또 무엇보다 독거노인 되실 뻔한 분을 우리 1번님께서 구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진짜 너무 착실해. 그리고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질 줄만 알고 그냥 이게 다 내 숙명이야 하면서 되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진국이기도 하고 한 사람밖에 볼 줄 모르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났을 때도 진짜 그 성실함 하나만 보고 가더라도 되게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죠. 무엇보다 우리 1번님한테 딱 진짜 딱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근데 또 이런 분이 나가서 놀 줄도 몰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마누라 속썩이 있는 남자 참 많잖아요. 뻑하면 뭐 당구 치러 가고 뻑하면 낚시하러 간다 그러고 골프 치러 나간다 그러고 막 밖으로 놔두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은 안 나가죠. 거의 집돌이, 집순이일 가능성이 훨씬 많이 높으신 분인지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거의 1번님과 같이 지낼 그런 확률이 높으신데 오히려 우리 1번님께서 외출을 더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 사람 혼자 그냥 집에 버려놓고 많이 놀러 다니실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1번님한테는 좋은 거죠. 나 집에 있을 테니까 잘 놀다 와 해줄 사람이라서 우리 1번님한테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커플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번님밖에 안 찾을 사람인 거죠. 1번님밖에 안 볼 사람이다. 그래서 성격도 이렇게 좀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있는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런 분일 확률이 높고 우리 1번님이 애교 한번 부리면 거기에 껌뻑 죽을 사람이고 1번님밖에 모를 거고 집돌이 집순이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모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뭐 축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시기, 이런 사람을 이미 알고 있거나 만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 결실을 좀 가장 맺을 확률이 높아 보이냐면 3, 4월 달 보이고요. 조금 멀리 봤을 때 시기는 10월이랑 11월 그때 또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또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애운을 좀 빨리 상승을 시키고 싶다면 그런 기운을 좀 빨리 받으러 다니면 좋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많이 다니는 곳들 있죠. 데이트 장소로 꼽을 수 있는 곳들에 이렇게 좀 다니시면 연애운이 높아지는 기운도 받을 뿐더러 다음 연애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이런 분을 만나고 계신다면 그런데 계속 열심히 나가서 데이트를 하라는 얘기겠죠. 영화관 같은 곳 같이 술 한잔 하러 다니셔도 괜찮고 맛집 탐방하러 같이 다니셔도 괜찮고 어쨌든 눈과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울 수 있는 곳이면 다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 콘텐츠랑 관련된 곳, 미술관이라든지 영화, 콘서트 이런 데 있죠? 연애운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1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2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실지 카드 뽑아볼게요. 와, 상대방 분 일단 엄청 똑똑하시고 말빨 장난 아닌 분이네요. 그리고 좀 약간 옷 같은 거는 적어도 세미정장? 되게 정갈한 느낌, 깔끔한 느낌, 정돈된 느낌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첫인상부터 되게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 저 사람 진짜 전문가신가 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믿음이 좀 팍팍 가는 그런 인상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차분한 쪽에 가깝고요. 막 어디 가서 나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한다거나 그런 거랑 상당히 거리가 멀고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바르시대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고 다니는 스타일 자체가 세련되기도 하시겠지만 외모 자체도 잘생긴 쪽에 속하고 예쁜 쪽에 속하실 거래요. 근데 화려하게 생기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단아하고 청초한 그런 느낌인데 만만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좀 깐깐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좀 보이셔서 와 되게 착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부드럽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완벽해 보이는 분 있죠. 근데 말도 되게 예쁘게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첫인상도 좋고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께서도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주눅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한테 빠져들게 되실 거래요.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막 가슴도 계속 막 콩닥콩닥 거리신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이렇게 쑥스러움 타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번님이 그 사람 앞에서 뭔가 그만큼 그 사람 기에 눌렸다 뭐 포스에 눌렸다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약간 무서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신사적으로 이번님한테 대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되게 많이 설레이시나 봐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자기만의 철학이 굉장히 확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목표가 굉장히 높은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그 이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 목표를 이루고자 굉장히 노력파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한 번씩 자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든지 예민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에 우리 이번님께서는 오히려 반할 것이다. 그렇게 카드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완벽하시겠지만 우리 이번님이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멋있어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번님께서 콩깍지 같은 게 너무 많이 발동을 하게 만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이 또 높은 것도 있고 또 이 남색, 파란색, 노란색은 진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실하거든요. 특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진짜 끝장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직급은 달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위치마저도 우리 이번님 마음에 쏙 들 것이다. 그렇게 카드가 얘기해주는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리딩을 끝내도 사실 무방하지만 이대로 접기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분 입장에선 우리 2번님이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야 우리 2번님의 마음도 편하대요. 물론 그 사람이 좀 깐깐한 면도 있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땐 아무래도 그 사람 귀에 우리 2번님이 눌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우리 2번님한테 가르치려 든다거나 막 바락바락 따진다거나 우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우리 2번님을 뭐 타일른다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알려준다거나 2번님을 존중하면서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2번님께서도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건 없어요. 또 우리 2번님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곧잘 흡수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실 거거든요. 자기가 우리 2번님한테 뭐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노란색은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을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는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2번님한테 인정받는다라는 느낌도 같이 받으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궁합적으로도 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2번님께서도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예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 2번님께서도 얻어가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충족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2번님께서도 같이 함께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만큼은 살짝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살짝 조심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거나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빨리 잘 되고 싶다면 어떤 곳에 가서 기운을 받아야 될까요? 를 봤을 때 단거리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은데 해외여행을 굳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먼 곳 말고 좀 가까운 곳에 다녀오세요. 뭐 한국에서 일본 한 요 정도 거리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행 갈 시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을 주고 받는 곳이면 다 괜찮거든요. 그게 인터넷도 괜찮아요. SNS 같은 거,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곳 있죠? 그런 인터넷 활동 괜찮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카톡 오픈톡? 그런 데서 약간 번개 모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사람이랑 이런 비슷한 사람이랑 조언은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다니셔도 괜찮으니까 카페 가서 뭐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거를 뭐 만드시든 그런 기회가 생겨서 나가시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생긴다면 무조건 그 기회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언제쯤 결실을 맺을 확률이 높은지 시기를 봤을 때는 5월이랑 6월달이랑요. 기간이 조금 더 늦어지면 9월달, 10월달 그때도 연애운이 상승할 시기라고 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뽑아볼게요. 3번님들은요. 혹시 헤어진 사람 생각하고 뽑으셨어요? 3번님들? 지금 헤어져서 좀 안 본 지 오래됐거나 연락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니, 저 헤어진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뉴페이스 보러 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굳이 연락하지 않는 옛날 연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걸 보면 또 그 사람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님들은 재회운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건 그 사람도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연락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대방 분은 이 끝난 관계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상태라고 하시고요. 우리 3번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의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냥 끝났다, 이거는 자기는 그냥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이렇게 해결이 된 거, 이렇게 마무리된 거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3번님들 모두가 해당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두 분께서 결국에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결국엔 헤어지게 됐던 이유, 뭐 거기에 제3자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뭐 환승이별이 돼버렸든 아니면 원래 삼각관계로 시작했던 관계였든 되게 속 시끄러운 관계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 3번님 쪽에서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 사람이 잘못을 더 크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이신 분들이든 뭐 환승이별을 당하신 분들이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명확하게 끊었다는 느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 시각에선 그 사람이 약간 잠수 타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 입장에선 아직 그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끝내자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관계는 아직도 이어지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있었어, 누가 생겼거나, 그러니까 뭔가 설상가상으로 타이밍이 좋지 않게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곤란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지?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3번님 쪽에서 좀 욱하는 마음에 홧김에 이 관계를 그냥 깨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높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님은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든 나를 찾아오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카드들을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제가 잘못하기도 했고 연락할 명분도 없고 연락할 면목이 없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3번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연락을 안 해봤더니 3번님한테도 연락이 없었대.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선 아,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번님께서 그 연락이 좀 뜸해졌던 시기에 진짜 이대로 연락이 계속 안 올 것 같아서 이대로는 진짜 끊어질 것 같아서 초조한 마음에 3번님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봤을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해본 결과 이제 모든 게 다 뭐 들통이 났다고 해야 될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3번님 입장에서도 충격받을 만큼 받았던 것 같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화도 좀 나셨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좀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좀 상대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좀 대처가 잘못됐어.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자기는 그냥 짜져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3번님께서 자기를 안 보면 안 봤지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 막 하트에 이렇게 칼도 꽂히고 있죠. 힘들어하고는 있네.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는 하대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힘 닿는 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3번님을 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싶기는 하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그 사람이 연락은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카드가 나타나져 있고요. 지금 여사제 카드도 있고 펜타클 기사도 이렇게 떴는데 펜타클 기사 카드는 말 타고 있는 그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멈춰있는 카드예요. 상황을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사제가 아무래도 우리 3번님이겠죠? 여사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섭죠? 말 걸기 힘들죠? 3번님이 자기한테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린 것 같거든.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용기가 없는 것도 있는데 명분도 없고요. 면목도 없고 지금은 어차피 3번님을 건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자기도 솔직히 뭐 잠수 이별이라고까지는 좀 뭐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기싸움을 했던 거예요. 연락을 내가 먼저 안 해봤더니 3번님도 연락이 없길래 나도 계속 참고 안 해봤대요. 근데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싸움을 했었던 거래요. 그냥 이렇게 계속 안 해도 괜찮은 건가? 자기도 고민을 안 하진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계속 연락을 안 해보니까 3번님도 연락이 계속 없길래 이건 그냥 뭐 끝난 거지 뭐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삼각관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잠수를 타게 됐던 건 마찬가지 이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라고 생각을 했대요. 삼각관계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힘에 부치는 진짜 한계점까지 왔다.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 여기에서 더 계속 이제 어거지로 끌고 가봤자 계속 서로 상처 주고 계속 뭐 싸우기만 한다거나 힘만 들게 될 그런 관계까지 온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연인 카드 떴죠. 소드 9번 카드에 컵 3번에 그러니까 연인 카드가 떴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아예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컵 3번 같은 경우에는 여사친, 남사친 같은 느낌에 가까운 카드기는 해요. 그렇게라도 좀 지내고 싶은 감정은 있대요. 근데 소드 9번 되게 괴로운 카드죠.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많이 알고 있고 자기도 굉장히 좀 속 답답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3번님이랑 아예 그냥 등을 져버리는 거는 자기도 너무너무 싫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두 분께서 다시 이렇게 화합을 하기에는 이미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연락할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근데
컵 2번 카드 떴죠. 3번이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기는 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깝게 지내고 싶은 감정은 있어. 그렇게 뜨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연락할 용기가 좀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랄까, 지금 자기가 연락을 뭐 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재해운이 그나마 높게 들어오는 시기로는 7월, 8월 날씨 더워지는데 여름에 재해운이 좀 그나마 높아지는 시기라고 보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재해운을 상승시켜줄 장소,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또 너무 재밌는 게 집이에요. 집. 그냥 집에 있으래요. 보통 뉴페이스를 만날 것 같으면 카드도 밖으로 좀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랑 소통을 하라고 하던가 야외 카드를 보통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3번님은 장소가 아예 집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3번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 뽑아봤어요. 여왕제의 카드 나왔죠. 근데 솔직히 지금 3번님이 되게 보고 싶어 미치겠나봐. 그리고 여왕제 카드면 되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그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3번님을 회상하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님을 잊기 힘든 것도 맞기는 한데 그 사람이 감당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관계이기는 했어. 근데 3번님 당신을 향한 자신의 마음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 건 아니래요. 그리고 그 환승이별한 사람하고는 좀 뭐 깨졌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도 뭐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좀 잘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랑 잘 안 돼도 크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건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삼각관계였던 분들이라면 3번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좋기는 했어. 그 사람 입장에서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그 관계 자체가 너무 버티기 힘들었다. 그게 다래요. 그냥 다른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냥 그거 하나가 걸렸을 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각관계로 시작 안 하신 분들, 나중에 뭐 환승 이별을 이제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귀다 보면 권태기가 좀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권태기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3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는 했었대요. 권태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3번님과의 관계가 좀 살짝 부담스러워지기는 했었다고는 해요. 그 시기가 3번님이랑 그래 헤어진 걸로 알았다 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3번님 입장에서는 환승 이별이라고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을 만난 텀이 매우 짧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님 입장에선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멀어진 그 시기쯤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당연히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던가 뭐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계속 카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뭐 상황이 자꾸 얽히고 살켰다, 타이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엇갈렸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드렸었는데 3번님이랑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도 멍청했고 우리 헤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뭐 만나게 된 뉴페이스를 바로 사귄 것도 굉장히 좀 멍청한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타워 카드 나오죠. 그러니까 타워 카드는 그냥 갑작스러운 충동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3번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아 우리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갑갑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나타났겠지, 새로운 사람이. 그 갑갑한 상황에서 이 사람 입장에선 약간 일탈 같은 거예요. 3번님이 느끼시기에는 환승 이별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선 그냥 일탈이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환승도 아니었고 갑자기 이제 뿅 하고 나타난 그런 일탈의 어떤 하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사귄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새로운 그 대상을 만나긴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컵 9번 카드 뜨지.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어차피 만족스럽지 않았거든. 자기한테는 아직도 3번님이 여전히 여왕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좀 헷가다 미쳤던 것 같고 자기가 좀 멍청한 판단 내린 것도 맞고 보고 싶은데 자기가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바보같이 계속 보고 싶어도 연락하고 싶어도 꾸역꾸역 참고 있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요약하면 나한테 베스트는 아직도 3번이 너야. 아 어쨌든간 너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뭐 그게 통할 리가 없지 지금. 그래서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한 번씩 좀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한 번씩 좀 이렇게 헷가닥 할 때가 있잖아요. 제정신 아닐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연락을 하고 싶어는 해요. 3번님이랑 다시 뭐 화해라도 뭐 해명할 기회라도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분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회운이 좀 상승하는 시기로는 7, 8월 달에 그나마 조금 운이 상승한다고는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3번님께서도 마음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지 깊은 고민 많이 해두시고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이제 4번 카드 뽑아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뽑아볼게요. 한 장 더 뽑아볼게요. 로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와, 되게 귀여운 분을 만난다고 카드가 그러네요. 되게 활발하시고 되게 재밌으시고, 우리 4번님도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 우리 4번님들께서 만약에 집순이다, 집돌이다 하신다면 이 사람을 만나면 계속 밖으로 막 다니실 것 같아요. 여행을 같이 다니시든 맛집 탐방을 하러 다니시든 진짜 재밌는 거 같이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막 캠핑 같은 것도 많이 같이 하러 다니신다거나 뭐 진짜 재밌는 거, 재밌는 활동, 취미생활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께서 코드가 잘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두 분의 개그 코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장난치고 노는 것도 굉장히 잘 맞으실 건데,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맞으시고, 입맛 같은 거 그리고 뭐 물건을 보고 고르는 안목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맞으셔서 두 분께서는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그런 궁합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4번님에 비해서 너무 좀 깨발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활발해요. 좀 방방 뜨는 그런 기운이 좀 아무래도 있기는 하신데, 4번님의 이 차분한 이 블루 컬러 계열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4번님께서 말을 진짜 부드럽고 착하고 예쁘게 그 사람한테 하신다는 얘기고요. 말을 너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하시니까 그 상대방 분이 4번님 말을 너무 잘 듣고 잘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말 잘 듣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님께서 말씀을 워낙에 착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우리 4번님 뜻에 잘 따라주실 거고, 4번님에 맞춰서 성격도 잘 이렇게 자제를 한다거나 자중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4번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내 말 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님께서 얼마든지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4번님께서도 그 사람 말을 되게 잘 들어줘요. 이 파란색 계열들은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많죠. 근데 이 활동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창작을 할 때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4번님께서 굉장히 잘 받아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잘한다 우쭈쭈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상대방 분께서는 어깨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그러니까 4번님께서 상대방 분을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그렇게 날개를 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 4번님도 행복하겠죠. 그런 궁합이시고 칭찬만 해주면 날아다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사회성도 많아요. 상대방 분은 사회성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해요. 인맥이 넓은 그런 분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하고요. 또 이 주황색들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또 인기쟁이고요. 그래서 우리 4번님께서도 그 사람의 인맥 말에 도움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상대방 분은 구김살이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 분이라서 볼 때마다 항상 사람이 밝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부님께서도 그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지금. 친구일 때도 되게 재밌지만 커플이 되면 더 재밌고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약간 그런 궁합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쉽게 말해서 역마살 기질이 좀 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맥 활동으로 돈을 버는 분이라든지 이 나라 저 나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출장 이런데 저런데 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야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쨌든 사람을 좀 많이 끼셔야 되고 많이 이렇게 나다니셔야 돈을 좀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기운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사부님께서도 이런저런 경험을 두루두루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굳이 뭐 단점을 뽑자면 사부님은 조금 정착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막상 따라가면 사부님도 흡족하실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냥 삶을 그냥 재밌게 즐기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분께서 같이 신명나게 진짜 잘 사실 것 같아.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그 파트너분께서 워낙에 발도 넓으시고 막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어디를 갈 때 다 그 필요한 걸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람들한테 되게 살갑게 잘 하실 거고요. 친절하게 잘 하시고 그럴 거라서 베푼 만큼 거두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 사번님도 덕을 보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두 분께서는 그냥 굉장히 신명나게 되게 잘 사실 거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빨리 만나고 싶으면 일터라는 공간이 연애운을 상승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거기가 아니면 어쨌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곳이면 다 괜찮아요. 뭐 카페도 괜찮고요. 엄청난 무게감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가 오고 가는 곳이면 다 괜찮거든요. 뭐 SNS 커뮤니티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면 괜찮아요. 그런 인터넷 공간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연애운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당연히 괜찮겠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내 일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애운이 좀 높아지는 시기로는 6월, 7월 달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번님들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재밌는 분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